네, 오늘의 종목 고민 어딥니까?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30대 주식 투자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개발자가 됐는데요. 투자까지 게임 회사를 선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니케 승리의 여신이라는 게임으로 이 회사를 알게 됐고요. 개발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한 이 캐릭터 표현력은 정말 국내 모바일 게임 중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까지 결심하게 된 건 글로벌 게임쇼에서 부스를 직접 본 후였는데요. 다음 작품인 골든 슬램버를 시연해봤는데 이야, 콘솔 게임급 퀄리티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날로 모아둔 연봉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네요. 제가 매수한 종목은 시프트업이고요. 매수가는 68,000원, 비중은 25%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 시프트업 게임을 분석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너는 시프트업 홍보대사 하면 되겠다라는 농담까지 좀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이 니케 게임을 하는 학생을 보고 인기와 매출이 더 높아져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기도 했네요. 이쯤에서 선생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시프트업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언리얼 5 엔진을 활용한 이 고퀄리티 게임으로 콘솔 게임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의 게임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또 3-4가지씩 주셨습니다. 오늘 또 게임주 주셨고요. 시프트업입니다. 좀 작년에 실현의 나날들을 보냈었던 게임주들인데 올해의 신작들 복귀가 굉장히 또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없지 않고요. 오늘만 해도 시프트업이 지금 6.46% 좀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프트업 자체만 두고 보자면은 충분히 좀 반등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지금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지금 시프트업의 주가를 좀 이끌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콘솔 게임인 이 스텔라 블레이드도 같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 역시도 굉장히 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게임주들 전반적인 지금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걸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 제약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신약 대신 신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실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는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모멘텀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지금 게임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만 좀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섹터 내의 순환매보다는 좀 개별적인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굉장히 흥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 10월에 이미 중국의 이제 판호를 좀 발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아마 이제 출시가 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모멘텀이 그리고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국까지도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게임 전망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래도 지금 대장주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1위로 다시금 좀 올라왔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 실리게 된다면은 지금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뭐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펄어비스에 대한 주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후속작으로
사실 이 붉은 사막을 출시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적인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해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바닥 구간에서 좀 올라오는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사막 출시를 기대감을 좀 실어주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연기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게임주들을 좀 매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신작 출시 시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출시 연기가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기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게임주들 힘들었는데 실적이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지금 올해 나올 신작들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단순히 기대감보다는 정말 성과에 따라서 이 종목별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NC소프트랑 펄어비스까지 언급을 주셨는데 신작 출시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과 신작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분께서는 약간은 물려 계시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을 좀 크게 보여줬잖아요. 네.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을지 이분 지금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 지금 68,000원에 비중이 2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시프트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시프트업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해제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오버행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가 넘는 물량이 이제 곧 있으면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7월 11일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상장 이후 6개월이 40%가 좀 넘는 물량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11일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월 12일이 되겠죠. 그래서 1월 12일이 이제 6개월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백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으면 사실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발행 주식 대비해서 4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오버행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고 특히나 물량이 많은 경우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응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축소를 해두시고 차라리 그런 오버행 리스크가 좀 사라졌을 때 어느 정도 제거가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버행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천억대까지 올라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1,400억, 1,500억 가까이 수치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하나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프트업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신규 상장주라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슈가 또 있다라고 하시죠. 1월 12일에 40%의 물량이 풀립니다. 물량이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전에 비중 축소를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버행 리스크 이후에 다시 들어가시고요.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축소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